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 혁신포럼 갈상돈입니다. 2019년 4월 1일 촉성루의 북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4월 3일 재보궐선거 얘기입니다. 선거가 지금 내일로 좀 하루 남았습니다. 창원 성산구에서는 정의당 여영구 후보와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군소정당 후보도 있죠. 그 다음에 통영 고성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후보가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원 성산에서는 정의당의 여영구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권문호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단일화 이후에 여영구 후보가 강기훈 후보를 약 10% 안팎으로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MBC 경남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깜깜이 그런 여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주말에 황교안 대표가 강기훈 자유한국당 후보와 함께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남 FC 홈 경기를 펼치고 있었죠. 거기서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원래 축구 경기에서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진주 종합경기장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김태호 그때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 그리고 조규일 전 진주시장 후보 경기장에서 운동장을 돌면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그렇게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거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정 입으려면 옷을 뒤집어 입으라 그래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전원이 옷을 뒤집어 입고 앉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후보가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선거운동복을 입은 것은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세훈 후보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을 향해서 돈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다. 이렇게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사실은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거 아니죠. 더구나 오세훈 후보가 어떤 분입니까? 그나마 자유한국당에서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평가받는 분 아닙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도 탄핵을 부정하는 황교안 대표에 맞서서 그 탄핵은 인정하고 그 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새 출발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그런 후보가 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기훈 후보 지원 유세 연설을 하면서 돌아가신 노회찬 전 의원을 향해 그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선거 막바지가 되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쓰든 상관없다. 이런 발상에서 이런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해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영 고성에서는 정점식 후보가 지난번 여론조사 결과에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를 상당한 표차로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문석 후보가 상당히 많이 추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4월 1일 오늘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정점식 후보의 특수관계라고 하는 그런 A씨가 지방지 기자인 B씨에게 돈 50만을
주머니에 강제로 밀어넣으면서 정점식 후보 잘 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기자가 고민 끝에 선관위에 신고를 했고 선관위는 현재 조사 중이랍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선관위는 신속하게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시민 여러분들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인사를 하고 있지 못한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면모를 일신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사,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밉다고 해서 온갖 적폐가 드러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우리가 표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적폐 청산에 사실 필요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온갖 적폐들을 보십시오. 특히 채용 비리를 한번 보십시오. KT 채용 비리. 여러분, KT 얼마나 알짜 공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곳입니까? 그런 자유한국당 세력들의 채용 비리로 공정한 경쟁을 바라면서 응모했을 그런 우리 서민들의 아들, 딸들은 아마도 눈물을 삼켰을 것입니다. 그런 적폐청산이 조금 필요하시더라도 반드시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디 진주라고 예외겠습니까? 진주는 자유한국당 사실상 정부죠. 70년 동안 거의 바뀐 적이 없습니다. 시장 바뀐 적 없죠. 국회의원 바뀐 적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주에서도 그런 정권 한번 바꿔봐야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나와야 깨끗한 그런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교통 파업에 있어서도 두 국회의원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재보궐선거 이기든 지든 이후에는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촛불정부, 촛불정신,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부 밉다고 자유한국당 탄핵 부정 세력, 국정농단 세력에게 10% 안팎으로 머물러 있던 그런 다 썰어져가는 폐가에 표를 주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현명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지난 3월 29일 진주시에서 시민소통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조규일 시장께서 소통과 공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정의 방침을 밝힌 만큼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서는 소통의 대화법이라는 강의를 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격려사도 했답니다. 조규일 시장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시장을 위해서 시민소통위를 출범시켰다. 이런 소감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연 조규일 시장의 시정이 소통과 공감 이거 되고 있습니까? 저더러 삼성교통 노동자들 편만 들지 말라고 합니다. 저 삼성교통 노동자 편 든 적 없습니다. 다만 삼성교통 노동자들이 외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삼성교통 노동자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규열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진주시의 국회의원이라는 분들, 진주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박대출 국회의원과 김재경 국회의원, 진주시와 삼성교통의 이 파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봤다는 그런 소식 들은 적이 없습니다. 중재하려고 애를 썼다는 소식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란 분들은 시의 갈등 현안이 생기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당 사람이냐 아니냐, 지지 세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갈등을 해결하고 그런 것이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진주시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심지어 시의회에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특위를 구성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특위 구성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파업이 끝난 지도 벌써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위 구성이 지지부진합니다. 파업을 풀면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규열 시장은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진 한 명이 2차례 따로 만나 대화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철탑에서는 2명의 노동자가 아직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교통 노동자들을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 말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요구하는 것이 뭔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 시장은 아직까지 직접 삼성교통 노동자 대표들을 만나서 대화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삼성교통 노동자 철탑에서 농성하고 있는 분과 잠깐 전화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이고.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갈상돈입니다. 아, 예, 예. 지금 철탑에 농성하고 계시는 김영식 씨입니까? 아, 예, 맞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떻게 많이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견디고 있습니다. 오늘 철탑에 올라가신 지 며칠째입니까? 오늘이 27일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26일째인가 27일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 철탑 위에 지금 45m라고 알고 있는데 예. 45m 높이에서 잠은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누울 수 있는 공간은 되십니까? 여기에 그 철망이 깔려 있거든요, 이 중간에. 네. 그 철망 위에 이게 침낭을 놓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예. 지난번 꽃샘추위에 많이 추웠는데 한밤중에는 어땠습니까? 여기는 추위도 뭐 추위지만 바람이 불면 좀 많이 흔들리거든요. 예. 그래, 바람 불면 좀 많이 불편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추위는 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니까 뭐 감내하는 이 정도입니다. 몸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뭐라 해야 되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많이 못 움직이니까 소화나 뭐 이런 게 좀 불편한 이 정도입니다. 하루에 식사는 몇 끼 정도로 드십니까? 아침은 안 먹고, 예, 점심하고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 하루 2끼 먹고 있습니다. 하루 2끼요? 예, 예. 하루 2끼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예. 여기 뭐, 옆에 동료분은 어떻습니까? 건강 상태가? 뭐, 크게, 동료는 또, 저보다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좀 몸을 많이, 산행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던 사람인데, 예. 저보다 좀 더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저보다 그런 측면에서 저보다 좀 불편합니다. 김영식 씨는 움직이는데 옆에 분은 뭐 못 움직이는 상태입니까? 아니, 이제,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예. 이 친구는 이제 평상시에 예. 운동을 많이 하던 친구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운동을 평상시에는 뭐 그다지 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 올라와서 덜 움직여도, 이 친구보다는 좀 덜 불편하고, 이 친구는 워낙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많이 움직였던 친구인데, 못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저보다는 많이 불편해 합니다. 대소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여기 소변통이, 우리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소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있고, 예. 대변은 이제 뭐 비닐봉지에 이렇게 해서, 모았다가 따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 제가 시청에 촛불 집회할 때, 그때 처음으로 가보니까, 예. 그 부인께서 엄청 통곡을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참, 가족들한테는 뭐 미안해서 특별히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미안한 마음 말고는 따로 표현할 길이 없네요. 예. 지금 그래서 시의회에도 지금 특위 구성이 지난번에 될 듯 하다가 다시 또 지연되고 4월 19일까지 최소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 특위 구성이 돼야 내려오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족 건강도 그렇고 지금 사실 시의회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다른 대안이 뚜렷이 없는 상태인데 주변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내려오시면 안 되냐 하면서.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올해만 이렇게 발생했던 문제가 아니고 사실 17년도 노선 개편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거고 예견되었던 거고 그게 이렇게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1월 달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2018년도 7,530원 최저시급을 맞춰달라고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시청에 1인 시위도 하고 기타 등등 온갖 하소연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올 1월 달부터는 막상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체불임금이 2달치 발생을 하니까 파업 아닌 파업이 자동적으로 파업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진주시가 이렇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운송원가를 안 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장이나 진주시는 내몰라를 하고 있고 노사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삼성교통이 50일을 파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철탑에 올라와 있는 게 근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진주시장이나 진주시청은 전제 조건을 파업을 풀면 대화를 하겠다 해놔놓고 파업 풀어도 대화 안 하고 지금 와서는 철탑 농성을 해제해야 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실제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장난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지금 믿었던 게 진주시의회인데 진주시의회가 이창희 시장 때보다는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10명, 민주당 10명, 민중당 1명 이렇게 해서 이창희 시장 때보다는 훨씬 이렇게 진주시의회가 좋아질 거라고, 그 다음에 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다 보니까 진주시의회조차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진주시의회조차도 철탑 농성을 해제해야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전제 조건을 또 강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이면 진주시의회 특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냐 이런 게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철탑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주시 쪽에도 그러고 예. 하는 얘기들이 철탑 농성을 해제하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예. 철탑 농성을 해제하고
오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진주시가 대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대화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장이 여기 철탑 밑에 와서 여기 이렇게 철탑에 걸어놓았던 보호가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우소원가 현실화 이 보호를 걸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진주시장은 여기 와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결된 게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고 또 진주시장은 삼성교통이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면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렇게 철탑 농성을 풀어야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제가 철탑 농성을 푼다 하더라도 대화대원 대화가 되겠냐? 일반적으로 진주시장 또는 진주시청이 요구하는 대로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철탑 농성을 해제하려고 하면 먼저 이렇게 삼성교통과 함께 대화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하면 철탑 농성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교통 쪽에서 우리 김영식 선생께서 결단을 내려서 내려오게 되면은 진주시 쪽에서도 대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 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럴 것 같으면 진주시가 삼성교통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대화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하면 철탑 농성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실제로 이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국을 뒤져보더라도 시청도 잘 알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우선원가가 형편없다는 거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우선원가를 정해놔놓고 그걸 갖다 노사간에 해결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삼성교통이 경영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부산교통이나 시민버스도 우선원가가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산교통이 16억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상여금을 깎고 그다음 근로시간을 줄여서 그래가 최저임금을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억이라는 부산교통이 이렇게 이익을 흑자를 냈다고 하는 16억은 사실은 부산교통 버스 노동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목인데 그걸 이렇게 차치를 했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도 여전히 이렇게 철탑을 핑계로 대서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게 진주시청이고 그것들이 참 답답합니다. 저도.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지금 특위를 구성하든지 대화를 진주시 쪽에서 응하든지 이런 거 하지 않으면은 안 내려오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렇게 문제가 저희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 철탑에 올라와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 절박함들을 진주시청이나 진주시장이 사실은 이제 역지사지 입장에서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정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조차 어떤 조건을 걸고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때까지 진주시청한테 2017년도부터 진주시청한테 우리는 많은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외면당해 왔습니다. 사실은 약속 위반도 많이 당해왔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대두되고 있는 삼성교통과 대화를 통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을 하면 굳이 여기에 이렇게 철탑 농성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밤에 제가 이 고속도로 타고 지나가다 보면 철탑이 보여서 저 어둠 속에서 그 두 분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렇게 철탑에 올라 계시면 밤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 50년 전에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근로부진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분신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지금 이렇게 5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최저임금을 요구하면서 지금 이렇게 철탑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5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이 $3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진주에서는 지금 최저임금을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서글프고,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지금 뭐, 다들 바쁘고 뭐, 자기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철산 농성이 한 달째, 그 다음 삼성교통이 파업이 50일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국회의원 한 사람, 또는 뭐,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어떤 분들, 한 번도 이 삼성교통 문제에 제대로 관심이나 가졌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이 나라가, 참, 어떻게 해야 될, 어떤 나라인지, 막, 이런 서글픔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가족들 걱정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삼성교통이 사실은 이러저러하게, 근 2년, 3년 동안 시청에 시달리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그런 회사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강 잘 돌보시고요. 예. 하여튼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주변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많이 이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예, 힘 좀 많이 보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삼성교통 노동자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삼성교통 노동자들의 한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갈등을 풀자면 서로 마주 앉아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규일 시장께서 출범시킨 시민소통위원회 출범 이유일 것입니다. 서로 쌍방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MBC 경남이나 서경방송에서도 양 당사자를 직접 모셔서 토론회를 열고자 추진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쪽은 절대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서경방송 토론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 쪽에서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대화에 응해서 이런 갈등들을 잘 풀어가지고 조규일 시장께서 내거신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그것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 방침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촉성루의 북소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